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10월의 따뜻한 햇볕이 저희 왼쪽으로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서울시청 광장의 잔디밭 위를 걸어오면서 이 근사한 가을의 햇볕을 몸으로 받으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맛 나는 곳이다 하는 느낌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점심 먹는 자리에서는 주로 이 시국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헤어질 때는 역시 우리 국민이 이거 개돼지가 아니냐 하는 아주 폭언에 가까운 개탄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근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치, 사법, 언론, 그리고 문화 뭐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게 정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제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국방장관에 임명이 되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한 7년 동안 한국의 국방을 책임졌던 분입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이분이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한국군이 북한에 대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른바 댓글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댓글 사건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세상에서 대남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나서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이버 세상에서 북한 편을 드는 남한의 종북 정치인들 또는 남한의 무슨 좌익 단체에 대한 비판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야당을 비판하는 걸 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가지고 실형을 지금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재발찰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김관진 장관이 7년 동안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한 가장 큰 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되죠. 이순신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때 외롭게 싸우는 이순신을 모함에 걸어가지고 불러 올려가지고 고문하고 했던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군인을 핍박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재판장 구회건 10월 이런, 그러니까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 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 성향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데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군형법상 정치관여 행위가 인정된다. 취임 초부터 매일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고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이버 사령관에게 작전 보안 유의를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관여가 인정된다. 북한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장관으로서 문서 결재를 하면서 크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권 남용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래서 1심 선고보다 2달을 깎았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동사건의 수사 축소와 허위 진술을 지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네요. 현 안보 상황에 대하여 연작처당이라는 소회가 든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뜻으로 쓴 말이라고 합니다. 연작처당이라는 말은 중국 전국시대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 깃들여 사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경으로 즐거운 제비와 참새 처마 밑에서 이 제비와 참새가 안전하게 살면서 지금 세상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다. 한가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권을 열심히 쓴 것이 어떻게 이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수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미워했던 사람, 김정은이가 두려워했던 사람, 김정은을 혼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 중에서 그래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병호 또는 남재준 두 사람의 구속 재판이라든지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이 재판이 뭐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우연이냐. 김정은이 싫어했던 사람은 감옥에 가고 김정은이를 좋아했던 사람은 출세하고 하면은 이게 피아가 뒤집어지고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군대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이 실형 선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결심 공판에서 그날이 또 6월 25일이었네요. 그때 김관진 장관이 했던 최후 진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을 천직으로 알면서 47년을 국방과 안보에 매진했다. 1970년대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가난하고 약했던 우리 군이 이제는 세계 6위의 강군이고 모두 선배들이 피와 땀을 이룬 기적이다. 지난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 상태는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의 강군이 되기를 기원한다. 라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 사이버전을 시행했으나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시나 활용한 적이 없다. 만약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댓글을 달았어야 하고 1일 동향 보고서에는 장관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별도의 결과 보고서가 있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검찰이나 재판부의 판단보다는 이 김관진 장관의 충성심과 결백을 믿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한 일 중에서 대북 북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선 조치 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북
이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과 어떤 문제로 이 담판을 하면은 항상 김관진 장관이 나가는 그 자리에서 남쪽이 유리해졌다고 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해서 완전히 요사이와는 다른 대한민국이 갑이 되고 김정은이 을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김관진 장관의 리더십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약점이 없고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고 독일에서 육사를 다녀서 그런지 이 안목이 넓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에 대해서, 전사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더구나 이분이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정훈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정훈교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맥락을 짚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한국 현대사 바로 알리기, 종북 세력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젊은 사람들을 애국심을 갖도록,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20대가 상당히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집권 세력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을 핍박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선조를 보면 압니다. 열심히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탄압한 그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일본의 깡패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조선의 왕후를 시해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군대로 전락하고 드디어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전통에서 깨어나서 상무정신을 다시 지금 우리가 일깨우고 있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김관진 장관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다시 좌파 세상이 되니까 군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 군인들의 권위, 군인들의 애국심을 지켜주어야 할 국방장관이 정경두, 송영무 두 국방장관이 보듯이 좌파 정권에 굴종하고 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대표 군인인 김관진 장관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에서 아주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여론을 만들 의무가 국민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김관진 장관을 옹호하는 글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우회, 재향군인회, 육사 총동창회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